그 양파 속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이런 거에도 다 좋다고 봐야죠. 우리가 양파도 좋지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랬을 때는 양파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좋은 게 있더라도 나쁜 게 같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음식들 제일 안 좋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양파를 참 잘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음식이 다 기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는 양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파 속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양파 속에 보면 뭐 케르세친이라든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신이라든지 감마, 글루타멜, 메사이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서 우리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좋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는 중요한 우리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양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케르세친이에요. 케르세친은 특히 이제 암 환자한테 쓰는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이 케르세친은 암은 신생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막 크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못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로 가는 것도 차단시키기도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케르세친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해서 혈관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우리 양파를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알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도 떨쳐주고 혈압이라든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고, 감마, 글루타밀, 메사이온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소 같은 것을 빨리 제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뭐 심장병 이런 거에도 다 좋다고 봐야죠.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는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양파가 혈관이 찌꺼기 같은 거 끼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압도 떨쳐주고 하기 때문에 치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파 하나만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봐요. 암은 여러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양파도 좋지만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먹는 영양소도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비율도 좋게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우리 암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케르세친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이고 케르세친이 가지고 있는 용량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나 이런 데 있는 파이토케미칼들하고 힘을 합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양파를 먹으면 암을 예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파도 좋다고 해가지고 뭐 1년 내내 먹는다든가 몇 건이 막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양파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골고루 먹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모든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 어쨌든 좋은 게 있더라도 나쁜 게 같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양파가 다 억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나쁜 음식들 특히 이제 육류계통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트랜스지방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죠.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랜스로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발암물질로 변해버려요. 이런 경우 오는 것은 기름에 열을 가한 경우에 그러니까 튀김이 열을 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튀김을 만드는 그 지방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수소를 첨가하는 게 있어요. 지방산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은 고형 성분이 돼요. 되게 만들어지는 게 마가린이라든지 버터 이런 거거든요. 이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미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 지방의 경우,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면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내가 양파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돼서 항상 모든 것은 골고루 좋은 걸로 먹어야 돼요. 육류는 사육을 하게 되면 사료 있잖아요. 요즘에 쓰는 게 GMO 사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에 그 GMO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올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동물을 사육을 할 때는 항생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육류 속에 붉은색, 철분은 암이 성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육류는 철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육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암에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라는 거고, 생선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게 바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류는 가능한 피하고, 또 특히 육류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암을 키우는 역할도 해요. 우리가 빨리 키워야 채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넣지만, 이게 특히 암이 있는 분들이 먹어서 성장 호르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암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육류가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콩이잖아요. 콩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콩은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육류하고 같은 무게를 놔두고 단백질을 비교하면 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기가 단백질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기 속에는 물이 많죠. 물이 한 7, 80% 되니까. 근데 콩은 콤팩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단백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콩을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쾌감을 덜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콩이 그게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데, 실제적으로 영양가 면에서는 콩은 부족하지를 않고, 주변에 요즘에 견과류 많이 먹잖아요. 견과류가 보면은 단백질도 많고, 특히 이제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지방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오트밀 같은 것도 단백질 함량이 제법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대체해서 단백질은 보충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단백질이 중요한 건요, 우리 환자들이 잘 먹는다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필요 함량 외에는 저장을 안 해요. 다 배설을 해버려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뱃살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지방에다가 저장하잖아요. 탄수화물은 간에다 저장을 해요. 그렇지만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 쓰고 남으면 다 콩팥이나 간을 통해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빼내버릴 건데 많은 양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백질은 우리 체중이 있잖아요. 체중이 킬로그램이죠. 50kg 같으면 단백질은 킬로를 그램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50kg인 사람은 50g, 60kg인 사람은 60g. 근데 통상적으로 단백질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5에서 50g 정도면 하루에 충분해요. 고기 한 근 1인분이면 보통 100g, 200g? 뭐 이 정도 되잖아요. 100g만 먹어도 사실은 단백질은 그날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제 1번은 저는 트랜스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이 있죠. 뜨거운 음식이 생각보다 우리는 뜨겁게 먹으면 뭐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음식이 암을 만들 수 있어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인후암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생선을 구워서 먹거든요. 거기도 보면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그 다음에 짠 음식, 그리고는 가능한 한 유기농이 아닌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농약 같은 게 많이 해서 면이 미끄러운 과일은 괜찮은데 미끄럽지 않은 과일들 있잖아요. 그 농약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유기농이라고 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을 못 먹을 경우에는 겉에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죠. 설탕은 가장 금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설탕은 우리가 이제 이당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섞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 우리 단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우리 장에 들어가면 이 나쁜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설탕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어때요? 아토피 같은 것도 많고 나쁜 세균을 많이 만드니까 장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야기할 수가 있고, 또 애들이 먹는 거 보면 우유 제품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유 같은 거 소화 안 되면 안에서 카제인 같은 거 소화 안 돼서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런 게 합쳐지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장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서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탕은 제1번으로 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먹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설탕을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탕은 어쨌든 들어가서는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설탕을 왜 먹어요? 단맛을 먹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단맛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올리고당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올리고당은 어쨌든 분해가 잘 안 돼서 약간의 식이섬유 역할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테비아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차라리 칼로리가 없는 시카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이용하지만 조리하는 방법을 바꿀 게 아니고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암이 있는 분들은 설탕 같은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일단 포도당이 올라가서 암이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암은 지방세포를 영양소로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이러기 때문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당뇨 있는 환자들이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나오면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요. 이 중성지방이 암도 악화시키기도 하고 고지혈증이라든지 혈관을 갖다가 손상을 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들을 악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은 금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그런 게 없지만 가족력을 저는 좀 보라고 그래요. 왜냐, 암을 잘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암을 잘 걸리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당뇨도 약간의 보면 가족력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당뇨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죠. 그게 알리신이거든요. 근데 양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알린만 먹은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알리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려면 그냥 바뀌질 않아요. 알린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햇빛 같은 거 이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양파 속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햇빛하고 이런 거 접촉을 해서 이게 촉매가 돼서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하면 양파 썰어 가지고 주잖아요. 여기에 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껍질이에요.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케르세틴은 보라색에 있어요. 그러면 양파의 보라색은 어디에 있어요? 껍질에 있죠. 근데 대개 양파 껍질은 얇아가지고 잘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게 꼭 쓰레기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벗겨내고 먹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껍질을 살려야 된다. 심지어는 그것만 벗겨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상을 안 시키는 방법들이, 케르세틴은 껍질을 살리고 알리신은 가공할 때 썰어가지고 아니면은 다져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성분의 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양파를 즙으로 해서 먹는 것도 괜찮죠. 괜찮은데 주의해야 돼요. 양파를 즙으로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장장애가 심한 사람들. 위장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알리신이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부분은 위장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양파즙은 고농축이 된 거잖아요. 고농축이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위염만이 아니고 위궤양도 올 수 있고, 또 정말 운이 안 좋다면 궤양으로 인해서 천공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암을 할 때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 즙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은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양파가 혈당을 조절해서 당을 떨쳐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농축된 즙으로 먹었을 때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신장 기능을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가면서 봐야 되고, 신장이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심장이 나쁜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먹는 것도 길게 먹고, 물도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식 습관인데, 과식 많이 먹는 거, 과식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돼요. 암 환자가 과식을 한다. 그건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만 배부르게 먹었어요? 암도 배부르게 먹었죠. 그 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식. 양파만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가가 있게끔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빨리 먹는 거 참 안 좋아요. 빨리 먹는 것은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입에서 씹고 있잖아요. 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위에서는 야, 씹은 음식이 내려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기도 전에 그냥 삼켜버리면
위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빨리 받으니까 또 빨리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운 음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군식, 짠 음식, 저녁에 간식 먹으면 안 좋죠. 그런 것을 하는 습관이 제일